엄마는 방송 중 149회 방송. 오늘은 전문가 휴먼 로펌에 계신 손준호님을 모시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학교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엄마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사연을 통해서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과의 대처법, 부모의 대처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빵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주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상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지엄마 77입니다. 네, 진우맘입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 손준호 변호사님. 오늘도 자리가 예지엄마 옆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준호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모시고 유사한 학교 폭력에 대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전문 지식이 짧았고 이제 좀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우리도 뭐 피해자 가해자까지는 안 가도 사소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동안에 또 손준호 변호사님이 또 많이 더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은 사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학교 폭력이 만약에 신고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걸 좀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인데 이제 당사자 간에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선도 조치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사안이 좀 중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형사 절차를 통해서 어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절차로서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보상 절차가 있고요. 또 그걸로 모자랄 경우에는 어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민사소송이 뭐고 형사소송이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연글을 올려서 사연에 합당한 조치를 전문가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는 제가 게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네네네. 거는 이제 오늘 아마 그 얘기의 중심이 될 내용은 이제 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죠, 추가될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사연 내용을 듣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맞아요. 들어가면 네, 좋을 것 그걸 같아요. 알아야 돼. 그래서 맞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 들어가는 거야. 진짜 광범위하네. 맞아요. 그 진짜 실은 이제 광범위하더라고요. 그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는 약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강제로 이제 일정한 장소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죠. 유인은 이제 좀 꼬시는 속여가지고 거죠. 꼬시는 거고, 아. 약치는 이제 강제로 데려가는 거고, 그 정도 말고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 2년 전보다 많은 또 사연들을 듣고 또 처리해 주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즘 그 뉴스에 워낙 이슈로 많이 나오고 또 막 그 중학교 아이들이 겁 없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떠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장되게 행동한 것도 있긴 있어. 부산 사태나 뭐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실제로 그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이 그 해마다 증가하고 있나요? 변호사님이 그 제가 이제 통계 같은 거 좀 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그 이제 라디오에 이제 뭐 나온다고 해서 네.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네네네네. 좀 증가 추세에 있긴 하더라고요.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학교 폭력 사건이 이렇게 그 실제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를 보지는 못했고 네.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접수된 네네네. 건수가 네네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요. 증가하고 이게 이제 있어요. 실제로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는 이제 신고 안 했던 것들이 이제 신고가 그쵸, 되고 그쵸. 있는 예.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사사로운 거라서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또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학폭위를 열기도 하고 신고를 통해서 뭐 그 다음 대처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권 교육을 요즘은 어렸을 유치원부터 때부터 하잖아요. 해요. 되게 어렸을 유치원부터 때부터 인권 하죠. 교육을 네. 하고 있고 학교 들어가도 인권 교육을 하고 그런데도 수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인지하는 네. 그 시기도 빨라지고 애들이 표현하고 그걸 엄마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좀 더 예민하게 왜냐면 미디어에 노출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면은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의외로 많어. 자기 아이를 자기 어, 애는 어, 어. 그럴 일 아닐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지금 또 사연이 또 올라왔으니까 사연을 좀 소개해야 되잖아요. 자,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네, 지나가는 저희가 걸로 이게 할게요. 사안이 그런 만큼 익명으로 이제 네, 네, 받았으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학교 폭력은 아니고 듣기에 따라서 문제의 경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쪽지를 보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1학년 돌봄교실에 있을 때 같은 돌봄교실에 있던 2학년 때 같은 반, 현재도 3학년 때도 같은 반인 친구가 있나 봐요. 여자아이인데 기분 좋을 때 와서 우리 단짝하자 그래 놓고 다음날 다른 친구랑 단짝하고 있고 자기 말은 상대방이 잘 들어주길 바라면서 우리 딸이 얘기하려고 하면 휙 가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우리 딸이 그때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 저한테 자주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라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웃으면서 자기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데 너도 똑같이 해봐 그랬더니 그럼 그 아이가 마음이 아플까봐 그러지도 못한다네요. 그냥 여자아이들의 변덕이려니 싶다가도 우리 딸이 속상해하니 저도 그 아이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봄방학 내내 한숨 쉬기도 하고 아침 등굣길에 울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걔 얼굴 볼 때 생각하면 벌써부터 두근거린대요. 그래서 상담 때 담임선생님께 말씀도 드렸어요. 부딪히는 일 없도록 부탁한다고요.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이 어떤지 모를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딸이 걔 때문에 감정적인 피해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각하게 상담도 고려해봤어요. 카페에도 다른 친구들 엄마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있네요. 행여나 이래저래 그 아이 엄마 얘기가 전해질까봐. 저희 딸만 유독 그런가 싶다가도 다른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속상합니다. 학교 다녀오면 제일 먼저 오늘은 걔랑 아무 일 없었니? 이런 인사가 기가 인사가 되어버렸네요. 아 이거 좀 저도 딸을 키워보지만 여자애들은 사실 때리는 경우보다 감정적으로 그렇죠. 서로 친구들 괴롭히고 되게 이게 근데 괴롭히는데 그 수위가 이렇게 상처만 안 날 뿐이지 안에 깊게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성장하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나? 그거는 이제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의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렇죠,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직 제가 어리기도 하고. 예, 맞아요. 봤을 그런가 봐요. 때는 이제 상대방 아이의 이제 대화 태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이제 갈등.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학교 폭력의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들었을 때도 이거는 학교 폭력이라기보다는 저도 오늘 아침에 요와 유사한 얘기를 친구 아이의 얘기를 엄마가 하소연하는 걸 듣고 왔거든요. 우리 애는 좀 민감하대. 자기가 알아. 좀 민감한데 유난히 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아마도 그 아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네 아이를 보듬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엄마들이 막
그냥 막 때리고 맞고 피나고 막 부러지고 이래야지만 학교 폭력이 아니고 감정적인 거에 특히 이제 딸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내 딸을 울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런 경우가 이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폭위가 열린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가해자가 제 친구 딸이에요. 음. 어떤 경우였냐면 한 여자 아이가 이제 모든 반 아이들한테 조금 땡땡거리고 어허. 그러니까 자기 좋을 땐 좋게 대하고 그쵸, 그쵸. 싫을 때는 좀 싫게 대하니까 그 아이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이 난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도 쟤 때문에 힘들어. 그러다가 우리 그럼 걔랑 놀지 말자. 아하. 그 경우가 된 거예요. 어. 근데 하필이면 제 친구 딸이 약간 주동자처럼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걔 옆에 지나갈 때 냄새나 뭐 그렇게 표현하고 아. 잘못했죠. 예, 그래서 2학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그 아이랑 또 같은 반이 됐어요. 근데 이제 경우가 약간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처럼 됐던 아이가 제가 나를 놀렸던 아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학폭위에 신고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 친구가 가서 무릎 꿇고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막 사과했대요. 사과하고 그 피해자 그리고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서 겨우겨우 학폭위는 열지 않고 일이 이제 해결은 됐는데 이런 사연 예. 이렇게 크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케이스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 않지만 네. 이제 다른 학생 아이들한테 권유를 해서 맞아. 하게 되면 이제 그쵸. 따돌림이 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약간 따돌림에 해당될 수 네네. 있는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 해당될 수 있대.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저는 여기서 어. 궁금한 게 네. 이렇게 폭력을 하는 그 나이를 어. 기준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얘는 이런 정도는 이 나이에 학교 폭력이고 뭐 유치원 애들도 이런 일은 되게 다반사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안을 좀 들여다봐야 지속성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어려도 상관은 없어요? 일회성 장난이냐, 아. 지속적인 괴롭힘이냐, 아.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좀 이제 저학년 아동들끼리의 장난을 이제 또 그걸 폭력이라고 하기도 뭐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다 근데 툭 복합적인 친 거를 거구나. 가지고 네. 이제 아니면 좀 컸을 경우에는 그게 좀 진지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 접촉이 좀 민감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할 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학년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한 게 조금 덜 이제 그게 있어서 네. 신체적 접촉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그 사안에 따라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일단 제가 사연을 만호님 사연과 유사한 사연이 있어서 이건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3년 전부터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아이 3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아이를 이유 없이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뭐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갖고 욕설과 그런 거 비난을 쏟아내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현재 소아정신과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학교 폭력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어려워할 정도인데 이 상황을 이제 엄마가 좀 늦게 알게 된 거예요. 늦게 알게 되어서 메시지를 보낸 거 카톡방에 있는 거 캡처본하고 녹음 파일 등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이 가해 학생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그 학생과 부모들한테 뭐 사과 같은 건 받지 못하셨는데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분은 하고 싶은 게 가해 학생들을 형사상 처벌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 위자료, 뭐 병원비 이런 거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 사안은 따돌림이 3명 이상이야. 그렇죠. 세 따돌림이 명이 있고 네. 또 금품갈취도 있고 네. 때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설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사안 처리를 좀 그죠. 그릇되게 너무 하신 가볍게 부분이 있다. 하셨. 왜냐하면 가벼운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고 의무도 있으신데 의무. 담임 선생님이 의무가 선생님이 있으나 있으시죠. 경한 거는 이제 당사자들끼리
학교끼리 중재를. 이제 중재를 중재. 해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네. 이 정도 사안은 신고를 했어야 맞지 했어야.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하지 않더라도 학교 측에 강력하게 학부모로서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이 사안을 접수해 달라. 네. 그래서 그 뭐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그거에 대해서 잘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이거를 이제 신고하게 되면 이 절차가 그 학교 안에 전담기구가 있어요. 네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네. 전담기구가 먼저 그 사안을 조사하게 돼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뭐 진술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또 가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가 간단하게 작성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 작성되는 그 시기에 피해자에 대한 뭐 조치 같은 것도 가능해요. 아. 긴급 조치 같은 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 있어요. 예,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가해 학생 출석 정지도 아, 가능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제가 좀 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엄마는 그 학폭위를 열지 않으려는 이유가 제가 이제 약간 생각을 해봤더니 네. 그런 이런 거죠. 2차 피해. 그걸 생각하는 것 보복할까 같아. 봐. 예, 보복할까봐. 그리고 제일 또 두려운 게 그건 거. 그렇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또 다른 피해를 볼까봐.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심각한 사안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 가해 학생 출석 정지 조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피해 학생에 대해서 그 접촉 및 협박 보복 금지를 가처분처럼. 이제 뭐 그렇게 명하는 그런 조치도 있고요. 그 조치를 취하는 게 학교폭력위원회죠. 그 조치를 이제 일단은 긴급 조치 같은 경우에 아니에요? 학교장이 학교장이. 바로 할 수가 학교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네. 추후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긴급 조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의 소명 기회를 한번 제공한 뒤에 네. 그다음에 이 학생의 그 행위에 대해서 가해 학생 행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요. 네.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냐면 좀 결정 내용이 많아서 그렇죠. 단계가 많겠죠.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폭력 사건에 따라서 그렇겠죠. 정하거나 네. 청소, 학교 청소 봉사 같은 것도 있던데. 그렇죠, 그렇죠. 사회 사회봉사, 봉사도 사회봉사 있고. 같은 것도 그렇게 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이게 기록이 남나요? 아이들. 먼저 좀 조치부터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그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가벼운 조치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뭐 조치. 그다음에 학교 봉사, 사회봉사는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고요. 네. 그다음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네. 그리고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면 사과, 이제 보복 금지, 학교 봉사랑 학급 교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재가 되는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요. 졸업과 동시에. 그리고 사회봉사, 그다음에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전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가 되는 항목 그 조치도 반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바로 삭제해 줄 수 있는 이제 학폭위 그 결정에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고 결정을 해주기도 해요. 애가 이제 반성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그런 게 그런 조치가 일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사안이면 뭐 그리고 형사 아까 고발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조치를 하면 그 어떤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도 같이 교육받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지.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같이 그 조치가 내려지기도 해요. 제가
학교폭력위원회가 계속 지금 언급되니까 궁금한 게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읽은 건 학교폭력위원회가 이제 교육청이 그러니까 관리로 되고 그리고 무슨 처벌도 한 번 발생했을 때는 생활 기록부에 남기지 않고 그걸 교장의 뭔가 권한으로. 권한을 나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정 네. 방 아직은 그렇게 확정이 바뀌지는 않은 안 것 왔죠. 같아요. 지금 이제 논의 중인 건가요? 그럼 이런 사안에서 이 괴롭힘을 하고 있는 3명을 알아. 어떤 애가. 본인 말고 피해자 말고. 알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묵인했어요. 근데 이 그것도 피해자 방관. 엄마가 알게 됐어. 애들은 다 알잖아요. 숨겨준 걸. 그러면 이 엄마가 괘씸해서 그 모른 척한 애도 같이 신고해 버렸어. 그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다면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같이 그러니까. 있고 아니고. 방관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방관의 정도에 따라서 어. 좀 다를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네. 그 괴롭힘 현장나 예, 있었어. 있었어요. 보고만 있었다. 네. 그러면은 뭐 선생님한테 이르지도 않았고 그냥 모르는 척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끼고 아니, 싶지 않아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뭐 어. 학교폭력 같이 껴가지고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따돌림에 같이 포섭될 수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톡방에. 예. 아. 근데 그리고 이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은 이제 이런 학교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은 가해자 학생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처벌해도 분이 안 풀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순히 처벌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교육적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맞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 견해로는 먼저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관계인지 여부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예. 이 사태를 3년 후에 알게 돼서 더 열받는 거죠. 근데 아이가 3학년 동안 3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말도 있어요? 못하고 네. 기간이 있어요.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어나고 학교 있죠. 일어나고 있지. 그거랑. 폭력 이 절차에서는 뭐 그 3년 이렇잖아요. 뭐 사건 발생 예, 뭐 안에서 이렇게 졸업을 해버리니까. 그죠, 그죠. 예, 의미가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 기간 안에. 기간 안에.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물을 수 없잖아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그것도- 아직도 가해자가 눈앞에 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그 중학교를 다닐 당시에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면 네. 뭐 그런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이제 질문을 좀 돌아가서 음. 형사처벌이나 뭐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네네네네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관계 회복이나 뭐 이런 그 교육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 말리고 싶죠. 예, 형사처벌 문제도 있고 특히 물론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 13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형사처벌은 면제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서 어. 그 보호 처분을 받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년원에 입소를 할 수도 있고 뭐 사회봉사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무겁고 가해 학생의 가행위가 매우 저질이 안 좋다 그러면 뭐 형사처벌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당사자 간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렇죠. 진심 어린 사과라든지 당사자 간의 그런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걸로 보이고 네네. 그렇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정신과를 다닐 정도라면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이 형사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형사처벌을 이제 고소를 한다면 형사고소를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도 해요. 중1이면은 형사 미성년 나이 같은데 12세. 만 12세. 12세니까 아직 예, 형사. 그런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서 보호 처분은 가능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 폭력 그 사고 관련해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좋은 그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게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교육청 산하의 각 지역별로 다 학교 안전공제회가 있거든요. 그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그 치료비 등을 선 보상을 해줘요. 선 지급을 해주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가해자한테 나중에 받아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 치료비를 먼저 보상을 받으시고 네. 만약에 이제 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마련된 지급 보상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그 소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간 그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 학생들끼리 원만히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이제 제공을 열어줘야 하고 된다.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요. 예. 그렇게 아까 선생님이 그냥 화해를 시키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나도 이거 궁금했어. 네,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 3명이라 그랬나요? 다시 또 같은 행위를 그 피해자 반복하면. 학생한테 반복을 해서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그 피해자가 학교를 상대로도 혹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제가 교장 그때 선생님. 그거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화해 조치는 너무 경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 너무 질문이 너무 제가 그 담임 선생님이 매우 공경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아주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죠, 제 그렇죠. 말이 그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알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죠. 상황을.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뭐 여기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이 케이스가 아니라 사안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중한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교 폭력을 그 신고를 그 사안 알고 있으면 학교 폭력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을 안 하셨다, 네. 신고를 안 하시고 네. 접수를 안 하셨다 그러면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손해배상의 주체가 대상이 가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와 담임 선생님. 그 뭐 담임 선생님. 그 교육청이 될 수도 교육청. 있겠죠. 네.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게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발생했지만 학생들은 사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네. 길에도 있잖아요. 이 장소에 따라서 죄 경중이 다른가요? 그거는 그 장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아 않아요. 장소는 남들이 안 보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 곳이라던가. 앞 밖에서도 밖에서 또 네. 학교 폭력인 거죠. 아까 그렇죠. 유인 나왔잖아요. 유인, 그리고 약시. 네. 그리고 어른들은 뭐 3인 이상일 때는 뭐 폭력이 가중처벌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원수는 중요하죠. 저기 가중될 수 있겠죠. 아이들도 똑같이 다수가. 적용이 돼요. 그 법의 기준은 똑같겠죠. 예. 애들이라고 그래서 다르진 않겠죠. 집단적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 뭐 학폭위에서 기준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어떤 가중 요소가 되겠죠. 그럼 가는 길에 중학교 1학년 저기 질문 있으셨고 남아 계신 분 중학교 1학년 가죠 먼저. 네, 중학교 1학년 먼저.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죠. 그러니까 만 뭐 12세 또는 13세 정도 되겠죠. 친구들 둘이서 이제 언쟁을 하다가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고 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언쟁을 하다가 손이 화가 나니까 이게 손이 뺨 나갔겠죠. 어려운데 나뺨안 때리겠어요. 그리고 뭐 교통카드 이 목걸이가 달린 교통카드 목걸이를 잡아당겨서 뭐 끊기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런 분쟁이 계속된다면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반 아이들 앞에서 이제 화해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반 아이들 앞에서 공개 공개 사과. 이제 반 아이들 앞에서 약간 이제 본보기로 보이는 거겠지. 이제 아이들 하면서 앞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걸로. 했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있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떻니?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둘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약간 오픈을 한 이유는 오픈. 선생님도 약간 좀 보복을 그러니까 여러 하든지. 차례 아. 그랬죠. 이런 어. 그 두 아이의 판례를 이제 만드시려고. 분쟁들이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여러 차례. 이제 애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뭐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정의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서로 사과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일어났을 반복적으로 때 이어진다면 예. 이제 뭐 매우 큰 폭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소소한 폭력이 신고가 가능한 건지. 아이가 만약 학교 등교 거부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 일단은 뺨을 때렸으니까 폭행이 되겠죠. 음. 그다음에 목걸이 줄도 끊었으면 뭐 이렇게 이것도 폭력. 네, 뭐 그런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회성이고 그 가해자 사과로 인해서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사안. 그러니까 그 그거 이후에도 보이는데 이제 계속 또 그게 이제 한다면. 반복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학교 폭력 사안이 돼서 가해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절차들에 이제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지내다 보면은 특히 이제 남자 애들이 좀 거칠죠. 장난이 과한 네. 그러니까 정도죠. 장난이었어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애는 장난이 아니었던 그쵸. 거죠. 자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어른들하고 폭력이 약간 이렇게 죄를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주체를 어른이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조금 이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끼리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러면 어른이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미성년 아니 내 교육의 말은 대상이니까. 교육의 대상인 건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자체가 내가 엄마로서 이거를 신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있기는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피해를 당할 때 나한테 얘기하는데 엄마 애들이 학폭이 알거든요. 학폭이 열어주면 안 돼? 이러면 나는 거기서 그래 열어줘 알았어 엄마 믿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엄마 입장에서 피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애한테 요구를 받았을 때 담임생 그치. 되겠지만 담임생이 무시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판단이 사실 애매하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판단 피해 판단.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법적 피해라서 사실은 우리가 좀 알지 뭐 전치 2주, 전치 6주 뭐 이게 진단서가 있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다가가기 그럼 어렵잖아. 실은 또 제가 아직 학부모가 안 돼봐가지고 그 감정. 아직도 감정이- 미혼이세요? 네,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사안에 따라 이제 매우 다를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죠. 그냥 이제 일회성으로 그 갈등이 있었고 그게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가해 학생과 관계가 회복될 수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뭐 중재를 해달라고 해서 사과를 받고 다음부터 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자녀분들이 어떤 스트레스가 엄청 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이게 어떤 그 절차 그 어떤 중재나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게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하는 게 절차를 맞고. 거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선도 조치나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령을 좀 더 낮춰서 한번 좀 아니 연령을 좀 더 낮춰서 그 두 번째 사연 네, 사연 말고 한번 왜냐면 아까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만호님 사연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같이 가시는 게. 예. 마누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네네네. 이거 익명으로 하자며요. 아니 본인이 나왔잖아. 네네. 저도 이거를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들의 생각이 어떤지 네네. 올렸는데 학교에서 A라는 아이가 계속 책상을 두드렸어요. 근데 B라는 아이가 그 소리가 싫어서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고 A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을 두드렸대요. 근데 A의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그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사례로 얘기해 주신 내 거라서 창이야. 그 결과 이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엔 어떠세요? 이게 이제 하루 지속성. 지속성. 빈도와 지속성. 빈도와 지속성. 수가 이제 그날 딱 하루 했다 그러면 이거를 뭐 그치. 학교 폭력으로 해가지고 할 할 수는 수는 없죠.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틈만 나면 막 두드리고 옆에 있는 학생에게 피해를 피해를 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폭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주가 커요. 아 그래요. 폭행 인정 범위가. 아. 그래서
소음이잖아요. 네.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속적인 어떤 소음이 일어나서 진짜 굉장히 피곤하지. 피해를 받았다. 네. 그런 폭행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 층간소음 같이? 층간소음 하루라고 해도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는 아이가 저 학교에도 그렇지만 ADHD라고 과행동 장애인 애들은 네.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책상에 계속 올라간다든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싫어하지만 그 아이가 진단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건 아이들이 학습권을 좀 지켜줘야 하는 이유도 아니 요즘에 그거랑 좀 그런 아이가 달라요. 굉장히 되게 많아요. 많아서 ADHD, 뭐 틱, 그러니까 음, 어쨌든 소음이나 뭐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다른 애들이 많아서. 되게 거슬리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 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좀 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할 때 음. 먼저 이제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를 들이대기보다는 저는 이제 일단은 이 B라는 학생한테 일단 얘기를 했는가 그 본인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죠. 담임 선생님을 좀 통해서 네. 좀 얘기를 이렇게, 해보고. 예, 그 잘못된 행동을 좀 정정하는 좀 교정하는 좀 그 노력을 좀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뭐 다른 절차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 이 행동이 좀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어떤 선생님이 총회 때 엄마들을 모아놓고 하신 얘기래요. 아하.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다. 예. 아,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 학교에서 이런 사례로 학폭위가 열렸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아. 거라는 아, 거예요. 학폭위가 이게 열린 어이없지만 거예요? 이런 네. 것도 그래서 제가 열릴 이걸- 수 있다. 이거를 듣고 사실 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들이 엄마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진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과연 진짜 학교 폭력일까? 선생님이 우리 진짜 교육의 대상이잖아요. 네. 교육을 할 수 네네네. 없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음흠. 다른 엄마들의 생각과 또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네. 학교 폭력이건 아니건 그 이전에 음. 아이를 우리가 교육시킬 때 친구들한테 너가 이렇게 해도 친구가 힘들 수 있다는 거 알려주는 근데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집에서 엄마 말 안 듣는 애들 많잖아요. 많죠. 애들이 그리고 학교 가면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3월 달은 애들이 약간 미친 시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흥분되어 있고 긴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동물적 돌발 행동을 본능이 너무 막 하잖아요. 업돼가지고. 갑자기 뭐 너 네. 멧돼지라고 놀리기도 하고 어, 막 그렇죠, 안 하던 그렇죠. 짓을 하고 하니까 네, 네. 그때는 선생님도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어머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걔네가 원래 걔네 모습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음. 하시니까. 그러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학년이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 맞아요. 서로 돌발 행동이 있어. 예민하고 돌발 행동 많이 하고 그리고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장난도 이제 더 예민하게 받아줄 수 되받아치고 있어요. 이런 시기라서 네. 서로 힘든 시기인 자 것 이제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별통통님.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갓 아. 초딩 입학한 딸아이 학교에서 얼마 전에 3학년 아이가 2학년 아이를 때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아이는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보다가 멍을 발견해서 일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제 아이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걱정이 많아지네요. 아이한테 무조건 피하라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아서 우선 무슨 일이 있든 엄마한테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네 편이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널 도와줄 수 있어라는 얘기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내용 같아요. 그 사연도 결국은 교육이네요, 교육. 근데 네. 아까 제가 이거 네.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미리 여쭤봤던 게 있어요. 네네네. 그때 저희 지방 방송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네네네. 대처라고 한 거.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피해를 봤을 때 엄마가 그 가해자 아이를 찾아가서 너 우리 아이에게 자꾸 이러면 우리 아이는 다시 못 놀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너가 만약에 불만이면 너네 엄마한테 가서 내가 만났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협박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지인지 협박일 협박인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른이 아이에게 네. 했으니까. 겁주는 아이는- 거잖아요. 겁주는 저는 거니까. 협박죄라는 근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걸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제 견해에서는 그거는 좀 잘못된 행동. 조심스러운 아,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피해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좀 위협이 될 수 있어서 그렇죠. 법률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어요. 돼요. 아 네. 그냥 그러면 가서 이건 좋게 말을 한다고 아니 해도 가서 안녕 그렇지. 나는 땡땡이 엄마야. 우리 아이랑 엄마 좀 사이좋게- 불러올래? 아니 딱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안녕 나는 땡땡이 엄마야 반가워. 그러니까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이게 게다가 향후에 이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학교 폭력 뭐 대책자치위원회까지 가서 하게 되면 네. 이런 사실들이 그 별로 좋게 작용을 안 해요. 다 그렇긴 죽어지구나. 하지. 그래서 게다가 그 학부모가 그 가해 학부모가 그 사실 알게 됐을 때 또 감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사실 아, 감정 자기 애들이 감정 감정 싸움이죠. 싸움. 네. 근데 저- 아이들 학교는 네. 시킬 수도 있잖아. 저 그 엄마예요, 제가. 뭐라고? 그 우리 딸이 당했어요. 어.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았어요. 우리 딸이 저 언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네가 이렇게 이게 왜냐면 3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랬니? 맞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인이 증거. 있다. 아.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래요. 아, 그래서 두 번째도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또 아니래요. 아니 사과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했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세 번째 또 이렇게 네가 긁었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상처를 보여줬더니 자기가 맞대요. 그래서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전 시켰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줌마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줌마 연락처를 줄 테니까 엄마한테 연락해.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쿨한 했어요. 학생인 거죠. 아, 저희 남편 아시잖아요. 뭐 보디빌딩 하는 거. 저희 남편이 재아가 맞고 오면 그런데요. 가가지고 안녕 나 재아 아빠야. 근데 그러면 진짜 위험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건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서 이 폭력 사건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하원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안녕 나 누구누구 엄마야. 나 왜 왔는지 딱 알아? 웃으면서. 안녕.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아, 왜 왔는지 알아 정도만 하고. 딱 거기서 근데- 안녕 누구누구 엄마야. 어. 나 왜 왔는지 알아?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많이 안녕 참는데. 하고 왔어요. 중학생? 웃으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웃으면서요. 나를 되게 꾹꾹 참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갔다 오니까 그 아이도 바뀌었대요, 이제 소심한 조금. 아이인지 뭐 앞으로 잘 안 지내고 안 건드려. 안 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쨌든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한 행동은 잘못한 거네요. 네. 그 나중에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나중에 있어서 증거 자료면 그렇지. 증거 자료가 되는 그 학생이 부모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네네. 했다면 어. 아마 싸움이 났을 가능성이 그럴 그러게. 수도 있죠. 근데 아, 증거가 네. 너무 확연하게 남아 있는데 제 딸이 당한 근데 당한 딸이 거는 얘기를 둘째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가해가 왜 됐으니까. 내 가해자 피자 자녀한테 바뀌는 네, 상황이죠. 네. 직접적으로 와서 가서 그렇게 사과해라라고 위협을 얘기도 그럼 했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잘못을 했지만 네네. 기분이 상해서 사과할 일도 사과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죠. 아 그러면 이제 뭐 네. 교사나 어쨌든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한 달에 그게- 건너라는 학교를 거. 네. 추석이 꼈다고 추석이. 아니 사실 지금 변호사님이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이고 사실 제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엄마들이 했으면 좋겠으세요? 그러니까 뭐 반응이라던가 제- 이런 거. 제 이제 뭐 학폭위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이제 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그쵸. 곤란하셔 지금 공격 당연하죠. 당할까봐. 케바케죠, 케바케. 뭐해? 제가 이제 보면 그 아까 제가 약간의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막 진술하고 하는 약간의 뭐 학교 안의 법정처럼 네.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난이 심한 경우에 이제 그 제가 다뤘던 케이스가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제 해석이 돼서 이제 올라온 건이었는데 물론 이제 학내봉사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일 심한 장난이 심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 근데 대체적으로 그 초등학교 뭐 3, 4학년 학생들이 뭐 그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와가지고 그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또박또박 있었던 얘기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교육적이진 않다. 이게. 엄청 상처죠. 게다가 아니지. 예. 게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그 기구 자체가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 학폭위 구성이 그죠, 물론 그죠. 전문가 변호사도 있지만. 있지만 그 학폭위가 그렇게 이제 전문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대다수라서 또 아는 또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굉장히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도 뭐 불만이 이제 많은 맞죠. 논란도 많고.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 시스템이 그 학교에 맞는 시스템인지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있잖아요. 생기부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장 권한으로 축소시킨다는 거 네. 그거 사실 되게 위험한 발상 축소가 아닌가요? 나누는 거죠. 지금 범죄 그렇죠. 그거 그 네.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걸 아닐까요? 첫 번째 어떻게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근데 뭐 이런 좀 경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참 이런 거 들으시면 애기 낳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우리도 모르고 했는데 여쭤보니 근데 가장 어이없었던 혹시 사건이 있으세요? 이런 것까지 학폭위에 막 그런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올라오- 잔인했다던가. 너무 심한. 그 잔인한 건 TV에 많이 나오잖아. 뭐 이런 걸로 학폭위를 살기 좋은 열어놔서 세상 이제- 만들어야지. 살기 좋은 그러니까 뭐 세상. 피해자 부모가 학폭위 열어주세요 하면 무조건 열리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뭐 요거 하면은 이제 학교 폭력 사안이 해당될 경우에 열어야겠죠. 그거를. 예시에 의무가 뭐.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학교 폭력도 이제 성추행과 이렇게 다르게 결부되는 게 있잖아요. 성 쪽으로 가면 좀 내용이 더 심각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성추행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제 게 있으니까. 뭐 확실히 성추행 행위가 또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안은 형사고발 고소를 하게 돼 대부분이죠. 있어요. 대부분. 네. 친구들끼리 해도 그래서 이제 그게 성추행으로 이제 되면. 피해자가 되면. 그렇게 그 폭력보다 어. 더 심각하게 되는 이제 거죠.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보통 형사로까지 연결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진짜 뭔가, 민감한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스케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학폭위에서는 또 학폭위대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형사는 형사는 형사대로. 이게 좀 더- 형사대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정도는 더 심각하다는 걸 확실히 네. 알아야 돼요. 성추행이랑 이런 거는 폭력과 더 한 단계 높은. 지금 5학년 애들이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한테 스스로 하라고 사이트를 알려주고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어저께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엄마 나 이거 조사해야 돼. 그래서 막 하더라고요. 설문조사 같은 거? 설문조사를. 그 친구가 뭐 때린 적이 네. 있다 그런 식으로 그 그죠? 그렇다.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네. 하는 네, 그 예방 학교 폭력 예방 활동으로 아 예방이랑 좀 어떤 인지 활동으로서 음. 그 실태 조사를 아마 다 하게 돼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면 익명이잖아요. 확인을 하고 뭐 익명이면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세상에 IP가 있으면 익명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저 어저께 쥐가 와가지고 막 컴퓨터 켜면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문에 대해 자기가 클릭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잘 생각하고 해라. 막 누르면 안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죠. 어머. 그 결과에 따라서 네네네. 이제 뭐 심각한 사안이 있는데 익명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 학교 폭력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상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지난번에 또 그 애들이 그 뭐죠? 3학년부터 참여 가능해요. 그 뭐죠? 사이버 범죄? 아니 사이버 사용하는 그 실태 조사 그런 걸 하는데 너무 액면 그대로 자기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익명은 없어요. 그건 익명이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너무 온라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뭐 계도를 심각하다. 계도를 위해서 학교에서 따로 교육을 그럴 수 진행하겠다. 막 있겠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에서 꼭 참여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가정에서 해주실 거면 해주셔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좀 솔직하게 쓰긴 했는데 늘 그런 건 아니다. 내가 하루에 막 2시에서 게임을 한다 막 그런 뭐 그렇죠. 뭐 것처럼 4시간 이상 체크하는 TV를 거지. 본다 맞아. 막 이런 거 그런 거였어요. 자, 오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할 내용이라서 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해선, 피해선 뭐 이런 거에 좀 민감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 이유는 저희가 방송을 만들면 공신력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엄마들은. 아이, 그냥 그죠. 혼자 알고 있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정말 공신력 있는 방송이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또 변호사님을 어렵게 지금 뭐 열심히 모셨는데. 찾고 계세요. 네, 또. 근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또 변호사님은 찾으셨어요. 교육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어머님들이 마음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그 아이를 어떻게 저도 사실 아까 약간 협박 아닌 협박 제가 1학년 때 우리 큰 아이가 좀 체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도 그 신체적인 놀림을 많이 받아서 유난히 그런 놈을 학교 앞에서 딱 기다리다가 아줌마 진우 엄마야.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아줌마가 나도 알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애들한테 선물을 많이 줬어요. 아 그래요? 잘 봐달라고. 아니 그냥 쿠키 거주고 그냥 너 누구 친구니? 진짜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음은 부글부글 끓죠. 딸 엄마라서 그래. 아들 엄마는 그렇게 잘 안 돼. 아.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일종의 신체적인 학대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걔는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애들이 공격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아이는 그거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맞아. 그 애가 막 놀리고 그러면은 집에 와서 울고 속상해하고 그거에 일기장에 쓰고 뭐 이 정도. 진짜 너무 마음 그러니까 아파. 그런 거여서 근데 이제 크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얼리벌리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게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때 이제 저학년이었기 제일 중요한 때문에 거 같아요. 저 많이 얻었어요. 그거. 다른 네, 어머니들도 좀 끝나가는 것 같아서. 네네네네. 그 아까 좀 너무 뭐 약간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어떤 제도를 좀 이렇게 너무 들이대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교육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 지금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또 음.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아까 피해 학부모의 뭐 대처 방안이라든지 가해 학부모의 대처 방안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학교 폭력이 좀 중하다 싶다면 뭐 신고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는 뭐 사진도 담임 찍고 병원도 담임하나요? 가고. 네, 뭐 담임 선생님한테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담임 선생님이 조금 그 부분들에 대해 해결 의지나 좀 소극적이시라면 뭐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을 바로. 만나셔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그걸 내가 좀 보았다 학교 폭력을 봤다면 네. 또 신고 전화가 있어요. 117 네. 학교폭력 신고 전화가 117. 117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도 있다면 음. 그분한테 또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진도 또 이제 찍어놓고 하네. 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도 수집하시면 증거 좋겠죠. 피해 학생 병원도 같은 가고.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목격하거나 이제 자기 일이 아니지만 옆에 학생 친구의 일이 경우에 비밀이 보장이 된다. 기본적으로 그 관련해서는 비밀 보장이 의무가 다 있다 관련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고를 하셔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뭐 보호 조치나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그 신고를 통해서 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내실 수도 있고요. 뭐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가해 학부모 관련해서는 이제 가해 학부모께서 이제 처음엔 내 아이가 뭐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이제 리가 없어. 반응이 그렇죠. 가시죠. 다 그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애가 아니야. 또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이제 네. 아들의 자식의 핑계를 이제 같이 이제 막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부모의 마음을 피해 학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시무시한 이제 크게 절차들이 가죠. 그러니까요. 진행이 있으니까. 돼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열려서 막 위원들 앞에서 자기 자녀가 가서 막 죄 지은 사람처럼 막 질의응답해야 되고 그렇죠. 게다가 또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뭐 전학까지 갈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또 형사고소가 돼서 벌금 아니 뭐 그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 소년원에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바뀔 수가 네, 있어요. 맞아요. 소년원은 몇 살부터 가요? 원래 소년원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만 13세. 13세. 만 10세 이상, 만 10세 19세 미만. 아, 만 10세 이상. 만 되게 19세 어리다. 미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피해 학생이 다쳤다. 네. 그래서 뭐 어디가 좀
뭐 다쳤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들어올 그쵸, 수가 그쵸.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좀 안 좋은 데가 좀 크게 다쳤다 그러면 뭐 장애를 요구 장애가 입거나 남으면 어. 손해배상이 엄청 급증해요. 아, 죄도 그렇죠. 가중되는 거죠. 아. 형사. 저 중요한 거 여쭤볼 거 있어요. 네. 네. 이 아이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그 대처를 할 만한 보호자가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러면 어떻게 네네. 해요? 그럴 경우에 혹시 구제를 해주거나 대일팀 뭐 변호사를 있나요? 뭐 그러니까 그 국선 할머니랑 변호사를 같이 할 살아, 수도 예를 있잖아요, 들어서. 만약에. 근데 할머니가 힘이 너무 없어. 어. 그럴 경우에 혹시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데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경제적인 좀 상황이 안 된다고 싶으면 뭐 이 방금 국가 말씀드린 국가 제도에서 인권위에가 그 마련된 제도 마련된 건 구제권이- 없지만 예를 들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어떤 공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학교 줄 수 폭력 있어요. 위원회 그거는 단계 거기에서는 변호사를 뭐 이렇게 그거는 선생님이 선임해 주진 해줄 수 않아요. 있나요? 어. 그럼 누가 근데 이제 학생 자체가 혼자 뭘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손해배상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어. 절차를 통해서 먼저 그거를 누가 해줄 수 손해배상을 있냐고요? 누가 대신 대리를 그거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아. 절차 처리 부분은 네.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드려서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가 든 일종의 학교가 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시면 그런 될것 단체는 같고. 혹시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 그 아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만한 그러니까 담임 복지, 선생님 뭐 밖에 이제 믿을 게 없는 뭐 건가요? 관련된 사회복지사라던가 네. 왜 아이조차도 이런 거에 되게 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네. 자기가 계속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음. 그리고 말한다고 해결이 안 되고 담임 또 선생님이 또 생각할 수 적극적이지 있으니까. 않은 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아이를 도와줄 만한 단체라던가 네. 단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법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아. 있다고 하네요. 아. 거기서 이제 피해자. 찾아가는 피해 가족 상담 치유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걸 이용해 일단 보실 수도 어디든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네. 참 어렵네요. 방법을 그게 알아내기가 아이 입장에서는 피해를 호소할 때도 마땅치 않은데 방법을 너무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런 학교폭력 대처 관련해서 네. 그 절차들이 뭐 지금 좀 미흡할 수 있겠지만은 학교 안에서 또 홍보가 되고 있다고 네네네 네, 많이 하고 있기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알고 저학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큰 사건은 중고등학교에 많이 일어나는데 아, 초등학교는 제가 볼 때 실체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방 조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되게 많이 활동하는데 중학교 정도 되면 은근히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한테 미루는 것 같은. 크게 되지 않아요? 큰 네.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네. 조용히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렇죠. 이슈화 안 되고 싶어서 좀 마모하시려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이제 우리 말 조심해야 돼. 그게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네. 그거를 일을 크게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아.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안이 중하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네. 맞아. 조금 애매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네. 더 인생이 별로 걸려 있는 도움이 안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다. 대학교가 걸려 네. 있잖아요. 그게 대학교. 가해 학생을 고려한 게 아니라 피해 학생도 네. 고려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선생님들이 학폭위가 열리면 담임 선생님들도 되게 힘든가 봐요. 그 휴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뭐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만약에 대처를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를 탓하겠어요? 담임 선생님을 아, 하겠군요. 그동안 뭐 하셨냐? 아. 그렇게 한 1년 동안 따돌림 당할 동안에 뭐 하셨냐? 뭐 이러면서 이제 공격 대상이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까지 가게 되면은 네. 그거 정신적인 피로감이 엄청나서 네.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못 버티시는 분들은 휴직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네. 그게 그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학부모 갈등으로 번지고 학부모와 또 담임 선생님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은 학부모와 그 교사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이제 또 중재하는 또 절차가 있어요.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이제 아, 중재하는 그렇군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네. 아. 제가 그거를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라서 시간이 짧게 해야 되는데 거기로 우리-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묻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아직 안 전문가를 끝났어. 모시고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한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음악 없이 한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또 손준호 변호사님이 저희가 뭐 잠깐의 사연들을 알려드렸지만 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느라고 시간이 후딱 가버렸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손준호 변호사님의 입장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학폭위까지 가지 말고 잘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아까 저희가 질문했던 거 다양한 질문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못 가겠다 못 넘어가겠다 내가 아이의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저는 그 또 상담을 공부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는 엄마들이 자기를 좀 반추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차피 마을이 키우는 거예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엄마,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엄마, 또 선생님 함께 키우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사안에서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정말 이거 조금 내 감정을 다시 다스리고 뭔가를 변화시켜 보자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과 만나서 방송에서 좀 떠들으셔도 되고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귀하신 상상맘님이 이렇게 또 발걸음 해주셨고 우리 또 귀하신 만원님 변호사님이라고 귀하신 상상맘 우리한테는 상상맘이 더 귀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만호님도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고 우리 예지 엄마님은 손준호 변호사님이 영원한 애인이시고 우리 변호사님 결혼했습니다. 2년 아기가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네. 뭐 1, 2년 만에 뵙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고 부드러운 미모가 그냥 계시고 정말 너무 반갑고요. 자, 이렇게 방송 마무리 해봐야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그거를 가치를 함께 나누고 그 이전의 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정말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켜주마. 안전망이잖아요. 그 안전망에서 저희가 좀 안전한 생활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집에서 좀 많이 얘기해주고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디제이님들 할 말 많겠지만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뵀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